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뉴스 보는 재미가 있다. 심지어 뭐 현충일 등등의 기념식도 안 챙겨 보다가 이제 보게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기분 좋다, 살맛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요즘 최고의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원래 최고의 볼거리가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입니다. 최근에 엊그제 들어갔던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 뭐 출연자 소개를 좀 온 국민이 다 아는 우리 김지호 실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명찰도.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님. 토요일 날 이제 네, 뭐 호떡집에 불이 났죠. 네. 네, 아크로비스타와 검찰청 사이에 뭐 지하로 들어가네, 지상으로 들어가네, 뭐 저 사람에게는 수사를 받네, 못 받네, 온갖 추태를 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10일을 넘게 단식 투쟁을 해도 경찰, 검찰에서 2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 정말 당당하게 단식 중에. 그럼요. 네, 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네, 했어요. 그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낸 논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 앞엔 모두가 평등하다. 뭐 단식이라도 예가 없다. 네. 당당하게 수사받고 조사받아라. 잔인하네요. 가혹하고 잔인하고. 왜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방구 말도 없죠? 네, 네. 이런 특혜를 정말 아니 이렇게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나 비공개 수사가 아니고 조사가 아니고 비공개 소환 소환. 네. 이런 걸 주장한 전직 대통령이 있었나요? 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다가 조사하는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조사 못 받겠어? 아니 그리고 이제 오늘 선수가 또, 막 심판을 교체하려고 그렇죠. 그래요, 오늘 마음이. 또 소환 통보를 했는데 나 그날은 못 나가겠어. 뭐 몸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7월 3일 이후에 소환해 달라. 그래 이제 내일 나오라고 네, 네. 검찰 측에서 특검에서 통보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이추태 날짜도 정말. 쇼핑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수사관도 쇼핑하고 날짜도 쇼핑하고. 이거 정치권에서 일제히 규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관망만 하고 있는 이 한마디 사태. 했긴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고 우리랑 관계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긴 아니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일침을 가야죠.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떠났으니까 일침을 가야죠. 일침을 가야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온정적으로 그다음에 온정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다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 말로는 하지만 다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계엄이 났을 때 대부분 국회를 버리고 당사로 도망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침을 가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이 기가 살아서 지금 저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침을 좀 갖다 줘야 되겠네. 일침을 가하도록. 날짜 가지고 황당하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아마 국민들은 어느 날 나와라 그러면 특별히 무슨 뭐 상을 당하거나 이상한 거 아니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할 텐데 뭐 1일 날 나와라 뭐 2일 날 가겠다 뭐 3일 날 가겠다 막 하다가 지금 날짜가 이제 1일로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또 답은 없어요. 우선 변호사님, 이게 3일 날 자기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변호할 때 보면 테크닉 가운데 이런 요령이 있는 건가요? 우선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전에 제가 그 겸공의 뉴스공장 겸공의 신용환 박사님하고 같이 출연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9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8시 반에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제가 8시 반에 나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무례하다. 안 끝났는데 먼저 나가냐. 근데 저 말고 이분도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방송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뻥글뻥글 웃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나만 나쁜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나도 갈 거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5분을 더 듣다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내가 자가 운전하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주차도 하고 밑에다가 세워놓고 올라가고 이 시간이 7분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아, 자기는 그냥 차에 탔다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는 10분이 여유가 있는 거야. 와, 나는 완전 아니, 바보 저는 됐잖아요. 오늘따라 그럴 줄 알고 어느 분에게 부탁을 좀 했죠. 저는 원래는 이분이 원래 차를 안 갖고 다니셔요. 예, 평상시에. 안 갖고 그래서 내가 다닙니다. 모시고 가면 되겠다 해서 어차피 욕먹을 둘이 같이 욕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됐다 그러서 있었는데 5분을 들어도 막 특별한 내용도 없는 데다가 5분 듣고 있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8시부터 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을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가 진행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인사도 안 시켜줘. 자기 할 말만 해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건 농담으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는 거 제가 무리하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오마이를 위해서 우리 영친이들을 위해서 제가 왔다는 거 인사드리고요. 이거는 좀 그 동안의 사정을 설명을 조금 드린 거였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가 관련해서 날짜 말씀 가지고 혹시 그게 드리면 어떤 뭐 변호 테크닉이 있는 건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들은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갈 땐 변호사의 시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재판이 잡혀 있는데 내일 오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당연히.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뭐 몇 시에 갑니다, 언제 갑니다, 다시 조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때 그 의뢰인들은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군하고 저하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세 명의 곳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사 기관이 맞아야 되고 변호사가 맞아야 되고 의뢰인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피고의 의자가 맞아야 되고. 근데 윤석열 씨는 편해. 왜냐면 윤석열 씨는 직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시간이 고려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씨가 지금 갖고 있는 혐의가 매우 높은 중대한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혐의는 사실은 제 1번으로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바쁘더라도 이걸 먼저 해결을 첫째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씨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마찬가지고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준비 기간까지 20일이고 170일이고 그렇죠. 실제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좀 빨리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의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가 일부러 어제 토요일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토요일 날 밤 12시 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12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나 일요일 날 늦게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못 간다. 이런 이제 풍경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오늘 밤에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나오면 좀 미안하잖아요.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건 열심히 했을 때 얘기지.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조사받은 거 2-3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 조사받은 건 2시간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거 읽어. 자기가 쓴 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 읽는다고 3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땡깡 쓰느라고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린 맞아요. 거거든요. 기록상으로 보면 5시간 5분을 조사받았다고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예, 많았는데 뭐 예, 밥을 예. 2번이나 먹고 뭐 그렇지. 이렇게 해보니까 예. 사실상 4시간 몇 분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이 조서를 열람한 시간은 3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답변한 시간하고 조서 열람한 시간하고 뭐 별 차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답변한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겠죠. 질문하고 답하고 한 근데 그거 거면. 읽어본다고. 게다가 또 서명도 안 했어 오전 거는. 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과연 일반 잡범도 아니고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게다가 검사 출신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계속 땡깡 부리고 버티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억지를 부리고 이게 과연 맞느냐. 게다가 일부러 그 다음날 늦게까지 5분 넘겨가지고 딱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나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날 오라 그러면 못 가. 이러면서 7월 3일에 나가겠다 그래요. 그 3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아마 7월 3일이 무슨 요일이죠? 더 끌을 수도 더 뒤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3일로 한 게 어떤? 원래는 더 네. 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죠. 보통은 이제 그 구속돼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오라 그래요. 사실은 네.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7월 3일 이후로 잡아달라. 어, 7월 3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딱 특정이 아니고 7월 그 3일 뒤로 이후로 해달라. 잡아. 본인 네네. 또 내란 재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내란 재판하고 그 아하. 이후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이제 타이밍을 맞추고 지기현 부장한테 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해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근데 지금 지기현 부장 재판부에서 하는 그 혐의 사실하고 이번에 오라고 한 거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기현을 제일 믿고 있어서 그 재판 끝나고 나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 그렇게 틈을 말미를 주면 윤석열이 다시 입원을 한다든지 어떤 뭐 깨병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유를 대서
또 출석하지 못할 만한 어떤 거를 변명 구실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예상 안 됩니까? 지금 뭐 건강 상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기는 좀 명구한 상황이고 이미 또 근데 뭐 이분들이 면구한 거랑 본인의 관계없이- 배우자가 우울증 신공을 한번 네네.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은 또 부부가 하면은 또 오히려 국민 그런 어떤 법강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은석 특검을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이신공도 써보고 저 핑계도 대보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별로 이 그렇죠. 신공이 잘 안 이 통한 것 추태도 같아요. 부려보고 했는데 네. 오늘 조은석 특검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이걸 보니까 윤석열 피고인뿐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네.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같다. 네, 네, 네. 그래서 경찰관 3명을 더 파견받아서 네.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방해까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변호인들을 수사하겠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네.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리면서 네. 이익을 받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구속을 피했죠. 구속이 그렇죠. 취소되고 네네. 지금 뭐 반바지 입고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반바지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국민들이 복장 터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다. 저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우. 조은석 특검이 내일이라도 만약에 내일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 체포영장 또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번 사건이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네.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또 특검은 기간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체 없이 네. 체포 또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네네. 그 윤석열 씨 형사재판 지기현 부장의 형사재판이 보통 월요일 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어제 오라고 한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30날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겹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할 때 그 재판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건강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는 되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기현 부장 재판부는 언제든지 익스큐즈가 되나 봐요. 이 일정 같은 거 고려하고 그럴 때 아니면은 오늘 이제 안 정해져 있었거나. 근데 예.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지기현 부장 재판부와는 달리 이 조은석 이 특검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기선제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못 가,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렇게 해야지 나는 니네들하고 좀 뭔가 동등해. 안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끌려가는 듯한 니네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체면을 구길 필요가 전혀 없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근데 있는 우리 거죠.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레릿비님께서 젊게 해주셨고요. 차87님께서 무속인가 3일 날짜를 너무 좋아해 계엄도 3일. 그런 얘기도 하시죠. 네네 네. 그렇게 쭉 많은 분들이 주술적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카오로님 등등등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들께 좀 전에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를 수사한다 이 부분이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까 이게? 아유 큰일이죠. 이렇게 아하. 되면은 사실 변호사들이 남의 변호하다가 자기가 뭐 100% 200%나 떳떳하다라고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재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밑보이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재판부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럼 본인의 범죄 말고 이렇게 변호를 하다 징계받는 경우가 혹시 뭐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까? 예, 이게? 그래서 변호사가 뭐 자기 죄를 저질러서 징계받는 것보다는 네.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다가 징계받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옛날에 어떤 변호사 나랑 친했던 사람은 법원에서 재판 받다가 판사랑 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감치당하기도 하고, 오. 너 그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판사가 좀 열받아가지고, 감치라고 하면은 유치장에 넣는 거예요, 진짜? 예, 너 당신 지금 무례해 이러면서 당신 그럼 여기 저쪽에 구치소 같이 방에 오. 있는데 거기 가서
30분 있다 나와. 뭐 어, 이런 식으로 너무 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위증 같은 거 교사한다 그래가지고 위증 교사로 그때 걸리는 것도 많고 이 생각보다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네. 변호사들이 함부로 남의 거를 뭐 잘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특히 다른 사람 재판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되게 많아요. 네.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김지호도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되면 나한테 다 말할 거 아니에요? 다 말하겠지? 네, 네. 안 말해? 사실대로.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말을 하면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아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알게 모르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뭐 별별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네. 이 그런 걸 진짜 사례로 봤습니다. 어. 이재명 어떤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그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받아서 네. 변호인들이 선임돼서 변호를 했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검찰이 변호인들을 싹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 변호하는 그 네. 이재명 당시 대표 당시에 그 변호를 뭐 했던 분들. 변호인들 개인 사무실뿐 아니라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쳐들어갖고 싹 다 압수수색해가지고요.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다른 거예요. 별건으로 아니면 그 건으로. 그 건으로요. 아, 그냥 그 건으로. 변호했는데 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인 구하기도 어려웠고 네, 네. 아니 법무법인은 사실은 다른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변협이나 변호사 협회에서 굉장히 규탄하는 성명도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근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뭐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냥 법무법인이고 뭐고 다 찾아가가지고 다 압수수색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걸 배우는 것 같은데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그렇죠.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는 무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기본적인 그게 인권이기도 하고. 그런데 변호인까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변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 행했던 그 윤석열 검찰들의 그 악랄함이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거리 송연한데요.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골이. 몰골이 아니라 모골이. 몰골도 송연하고 목골도 아유, 송연합니다. 아직도 으시시합니다. 네. 새 네, 정부가 탄생해서 너무 저는 행복한데 네, 네. 뭐 그때 진짜 너무 진짜 막 가슴이 네. 조여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것 다 되게 큰 법무법인도 그때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변호사 기억납니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변호사 그래서 사무실 같은데 함부로 압수수색 안 해줬어요. 네. 왜냐면은 이 김지호를 잡겠다고 노영희가 변호하는 1,000명, 2,000명의 모든 자료를 다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함부로 그렇게 변호인에게 그 의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함부로 저 사람의 사무실 지지게 한다 그건 이율 배반이다 했는데 네, 네. 요즘은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도 막 압수수색하고요. 윤석열 때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때 모든 관행을 다 파기한 거네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제 그대로 답이 나왔네요. 반사를 해줘야죠. 그럼 똑같이 지금 4명 변호인들이 수사 방해한다고 이름이 공개됐잖아요. 김홍일, 윤곽근, 송진호, 최명성. 이거 반사해줘야죠. 그대로. 뭐 그때는 수사 방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별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그냥 일단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수사 방해 명백하게. 이거는 명백한 게 왜냐면 오전에는 제대로 수사를 그냥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점심 먹으면서 그 위에 있는 높으신 변호사님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야 이거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큰일 하면 안 났다. 되겠다, 큰일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지 마. 근데 그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전에 네, 잘 네. 받아놓고 그럼 핑계는 뭘로 할까요? 그 핑계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1차 체포집행 때, 2차 체포집행 때 어쩌고 우리가 그동안 체포집행은 부당하다고 하셨으니까 서부에서 내놓은 체포영장 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박창환 총경이 거기에 네. 출동을 했다라는 그렇죠. 명분. 네, 이래가지고 이제 박창환 그 중수과장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뭐 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네,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뭔가 오전에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그 수사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서명을 같아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법적 효력을 한번 설명을 좀 그러니까 주시면. 원래 서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그 말을 한 걸 그대로 인정을 한 셈이 네.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뭐 그 나중에 진실이라고 하든 진실이 아니라고 하던 간에 내가 그 당시에 그 말을 한 거는 맞아. 네.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증거로서의 무기가 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안 하게 되면 내가 A라고 말했는데 여긴 B라고 써 있으니까 난 못해. 법정 가서 말을 바꿀 수 있다. 법정에 가서 나 이거 이때 쓴 거 이거요.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얘네들이 지네 맘대로 쓴 거예요. 내가 증거 못 써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럼 판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이 사람이 그럼 네가 그렇게 했으면 그때 사인을 했어야지라든지 고쳤어야지 이렇게 의심을 하긴 하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판사들도요 한 번도 수사를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영엄 선생님도 당해 보셨잖아요. 사인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A라고 얘기한 거하고 쓰여하는 게 똑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아예 그냥 녹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 묻더라고요. 영상 녹화. 영상 녹화. 저는 뭐 최근 한 7,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 조사를 받아봤는데 영상 녹화를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자신 있으니까 대부분의 영상 녹화 잘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녹화를 하면 이제 그 표정이라든가 실제 본인이 한 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상황 따라 조금 다를 수가 네. 있겠죠. 이제 뭐 다르고 다르고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 음성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변호사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쓰는 수사관들이 내가 A라고 말을 한 것으로 그냥 써버리는데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이제 말한 사람이 헷갈려요. 나 A라고 말하면 A라는 말도 했고 A 다시라는 말도 했으면 사람들은 A라는 말 했으니까 난 A라고 쓰여 있으면 이거는 맞다라고 하고 오케이를 하겠죠. 네. 하지만 A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완벽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난 어쨌든 A라는 말을 한 건 맞으니까 A 다시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이거 내가 한 말 맞아라고 그냥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아예 그 진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럼 밤늦게 한 거는 사인을 한 거죠. 마지막에 한 거는. 앞쪽 그거는 오전 건안 다음 다른 사건이니까. 다른 건 예, 하니까 예. 자기 유리한 건 예, 하고 예, 예. 자기가 당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죄 같은 게 있고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고 원래 2개를 하려고 네, 했는데 그 2개가 전부 다 그 박창환 총경이 원래 그 물어보고 답하는 이거였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아무 문제 없이 하다가 갑자기 오후부터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검사 데려와라 검사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기관에서 누구를 보내서 수사하느냐는 우리 맘인데 그렇죠. 네가 검사 데려오라고 내가 검사를 대령해야 되냐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안 해줬어. 그리고 우리는 체포 방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먼저 할 건데 갑자기 하다 말고 딴 거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네. 우리 특검팀에는 이 A 항목은 뭐 박총경이 뭐 B는 뭐 누가 C는 누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네가 갑자기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A 하다 말고 B 해야 돼, C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네. 어디서 지금 네가 가오를 잡아? 어허. 어디서 지금 기싸움을 해 나랑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김홍일이랑 윤곽근이 나이가 되게 많고 기수가 높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밑에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게 옳으냐. 게다가 실제 그때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 사람들이 갔냐 안 갔냐 이거 가지고 정말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따진다고 있으면서 시간을 버리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 절차를 안 지키네 특검이 이제는 오호. 그 피의자의 말을 안 들어주네. 오로지 자기네만 잘났다고 자기네 맘대로만 하네. 이렇게 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여론을 있잖아요.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럼 좋다. 오늘 체포방해하고 그다음에 이 비화폰 삭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거 준비해놓은 거 다른 거 하자. 뭐 그래가지고 다른 걸 하기로 해가지고 검사를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검사 2명이 오후에 들어가가가지고 오호. 수사를 조금 받았어요. 그거는 사인을 그거는 했다? 사인했고. 예. 아하. 그러면 일단 첫날 그 출석한 거에 대한 승패는 몇 대 몇?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저는 근데 그거 전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조은석 특검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뻔히 계산했을 거라고 봐요. 우선 처음에 그 뭐 지하로 들어가네, 겉으로 들어가네, 9시에 들어가네, 10시에 들어가네 막 싸웠었잖아요. 처음에 9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10시에 가겠다 하고 결국 네. 10시에 왔어요. 예. 하나는 내준 거죠. 근데 네.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이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한번 네. 봐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니네 지하로 들어가는 거 그건 니네가 양보해. 그래가지고 지하로 안 들어오고 겉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겉으로 보이는 수는 네. 이제 이쪽이 이겼죠. 그러고 처음에는 10시 14분부터 할 때 윤석열 정도 되면 대통령이었으니까
특검이나 누가 와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해요. 그렇죠. 그게 형식을 예의. 갖췄었죠. 그게 예의잖아요. 대통령들에 대해서.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차도 안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시한 거죠. 나타나서 그냥, 인사도 안 했다라고 돼 있죠. 네, 지금. 너는 일반 피의자 중에 한 명이야. 이제 이렇게 너는 좀 이렇게 내가 좀 무시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여준 거죠. 내란범이니까 뭐 사실상 뭐 예우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군 멍군 하는 척 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호칭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어.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좀 세워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는 호칭을 뭘로 썼다를 브리핑을 안 처음에 하던데.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는 인정했어요, 그렇게? 인정했어요. 대통령님이라고 네, 네. 부른다고. 그러니까는 이 특검팀에서 한 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윤석열의 체면을 조금 채워주면서 뭔가 별로 우리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실리를 따진다는 게 이제 이 특검의 수사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뭐 거의 이미 알고 술을 뒀으니까 뭐 100대 빵쯤 되겠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잘한 거죠. 뭐냐면 변호사들을 좀 불안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변호사들한테 징계해야겠다.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버티고 나오면 나 체포영장 다시 선고할 거야. 윤석열 너 구속될 수 있어. 이걸 확실히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도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최명성, 송진호 뭐 이런 변호사들도 니네 전부 다 변협에 징계한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되게 이제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생계 문제가 생겨요. 그게. 생계 문제도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그 징계받게 되면은 변호사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당분간이라도 의뢰인들이 줄겠죠. 네. 네, 줄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버팅기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6대4 혹은 6.5대 3.5 정도로 조은석 특검이 더 잘했다. 네, 65대 35. 새벽에 나오는 모습 보셨죠, 윤석열? 네, 봤습니다. 뭐 경호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올 때 그 표정과 또 차에 탈 때 이렇게 초점을 잃고 앞을 보는 멀리 보는 듯한 느낌 이런 표정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이 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기자들의 그렇고 질문에 답이 없었죠.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이야기하는 게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태도일 텐데 그렇죠. 너무 뻔뻔하고 본인만 알고 이번에 사실 그렇습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뭐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또 뭐 9시에 나오네, 10시에 나오네, 지하로 들어가네, 지상으로 들어가네, 별쇼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사를 해도 제대로 받았냐? 맞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조사받기 싫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타이밍과 어떤 흐름을 깨서 뭔가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시키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지난번처럼 구속 취소 같은 네. 그러한 뭔가 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정말 시정잡배보다 못한 정말 추하고 네네. 구태스러운 모습입니까? 본인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어디 사기꾼 같이 그렇게 치사하게 나와야 됩니까? 진짜? 경찰 말고 계속 검찰을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아니 그리고 보셔요? 또 그 네. 박창환 총경인가 그분도 그래요. 아니래잖아요.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러 갈 때는 그 사람은 안 갔대잖아요. 그렇죠. 네. 김성훈 경호처장을 잡으러 갈 때 그때 간 거지 아니라잖아요. 네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허위사실로. 수사를 준비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수사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검사라고 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검사들은 그래도 나를 좀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네네. 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은 뭔가 조금 함정을 파놓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검사를 계속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압박을 주고. 그래도 내가 너네 검찰 선배고 검찰총장도 했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너희 검사들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올가맬 수 있겠어? 뭔가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자꾸 검사들을 불러 제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태도가 불손하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지체할 필요가 없다. 네네. 즉시 네. 체포
영장 다시 청구하고 그게 안 되면 수사 중이라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 검사를 불러대는 거는 나는 경찰 따위한테는 수사받을 수 없다. 이미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경찰을 일개 무시하고 경찰 뭐 이런 그리고 식의. 경찰은 네. 수사 능력이 없고 경찰들은 나보다 10등급은 아래니까 걔네들하고 나를 동급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사받을 수 없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기선제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고 세 번째로는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 식구가 아니에요. 내 식구들한테 나는 수사받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사한테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하게끔 하는 건데 모욕적이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티타임 관련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얀케이님이 15분 정도 티타임이 있었다는데 그러는데 여기서 티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특검과의 티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이었으면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하고 티타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높은 분이니까. 네. 또 예컨대 이번에 지금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그럼 조은석 특검이 이 19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18기인가 19기인가.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19기고 그리고 이 윤석열 씨가 23기인가 이제 그럴 테니까 네. 자기보다 원래 이제 아래 기수이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티타임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줘요. 그런데 그 대통령급인 사람인 특검이 안 해주고 그 밑에는 박정 특검 보하고 같이 티타임 네. 했다. 이제 이건 인사 정도 하는 건데 그거는 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거죠. 네, 기선제압을 당한 거죠. 지금 보면 7천여 분 아주 뜨겁게 댓글 주시는데 대부분 그 이번에 변호사들을 수사한다고 한 부분이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다라고 이제 표현들 해주셨고 호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내란수계라고 불러라 등등의 많은 댓글들 뜨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기왕이면 보실 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조금이라도 좀 거들고 할 줄 알았더니 뭐 다 아무 말도 없고 심지어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은 뭘 믿고 소위 이제 호기를 그동안 많이 부렸는데 이제 호기를 부리려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텐데 뭘 비빌 언덕으로 삼고 호기를 부릴까요? 아니 뭐 지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를 변호하는 정당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역사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정당인의 자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윤석열의 추태 호떡집에 불이 났으면 정당인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인이면 가서 불을 꺼야죠. 네네. 호떡집에 불 났는데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게 그게 정당인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호떡집에 불낸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란을 일으켜서 수사를 받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오돌방정을 떨고 있으면 좋을 때는 자기네가 1호 당원 맨날 그러던 사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비 많이 낸다고 네네. 맨날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본인들이 가서 석고 대제라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런 덜 떨어진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이지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린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해도 정말 정말 저는 진짜 정말 네. 열받더라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아주 그 촌철살인 아주 강하게 비대위 쇼에 아니, 나섭니다 하면서 지금 질타를 국민의힘 했네요. 지지율이 20% 초반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쫄딱 망해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윤 인사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 정신승리하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뭐 청년들에게 소구하고 중도 국민들에게 좀 더 소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우리 당 탈당했는데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인가 본데. 우리 신용환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원하게. 아니 신영환 교수 네. 사회시키면 안 되겠는데 너무 독특한데. 말이 아니라 막걸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이런 어떤 새로운 혐의로 또 조은석 특검에서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무래도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서 자꾸 이제 그 이 기존에 이 사람들이 많이 그 방어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런 것들보다는
또 내지는 이제 그 동안에 뭐 자꾸 말이 많아지는 이런 네. 걸 가지고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쓰잘데기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허를 찌른다거나 새롭게 뭔가 이 사람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더 낫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기존 싶습니다. 이제 특수본에서는 군인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는 했는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또 중요한 게 그동안에 안 했던 걸 하면서 추가 기소 쪽으로 좀 가닥을 조금 잡고 그러면 영장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 직위원 재판부를 그럼 의식해서 예, 하는 뭐 그런 그럴 부분이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아,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한번 구속이 됐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 직위원 재판부에 구속될 때 들어갔던 범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실하고는 무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주고 영장을 새로 신청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이 핫하게 어제도 그 MBC 스트레이트에 또 나오면서 더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외환을 유치한다. 외환을 달러를 좀 많이 유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엉뚱한 내후 외환을 유치를 해서 지금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심지어 이제 북한에도 여러 가지 시비를 걸면서 이상한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11월 네, 작년 10월과 11월 명태균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12월 3일 계엄 바로 직전에 북한에 정말 소리가 엄청나게 큰 예. 그리고 저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소리가 엄청나게 그리고 막 김정- 나 좀 싸줘 이거죠. 김정은을 비방하는 예, 막 예. 전단지를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매달아 가지고 막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대한민국 군에서 보냈다는 건데 사실은 그쯤 해가지고 이제 뭐 아파치 헬기를 저공 비행 맞아요. 해가지고 막그 분계선 근처까지 막 갔죠. 무선 통신을 하는 게 다 노출될 수 있는 예. 오픈 채널로 무선 통신을 하게 일부러. 하고 예. 그리고 그쯤에 연평도나 백령도 인근에서 K9 자주표로 수백 발의 포탄을 네네. 뭐 연습탄을 지금 포탄 시험 사격을 했다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쟁 위협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네. 그때쯤 해가지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어떤 탱크가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전차 방벽을 쌌죠. 네. 저기 38선 옛날에 미국에 분계선에 우리 출입할 때 그 문 열고 하는 그 앞에다 싼 적 그러니까 있죠. 네. 대전차 장벽을 대규모 공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전쟁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감지를 했던 거죠. 북에서도 그죠? 그렇죠. 예,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러 자꾸 심기를 건드린다 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참 아쉽게도 전략적 인내, 평화를 위한 전략적 인내는 대한민국이 하는 줄 알았더니 예. 북한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안 하고 그냥 야. 쓰레기만 보내고. 어허. 아니 제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이런 논평을 냈어요. 예. 이제 보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쟁 가능성을 점치고 참고 전략적 인내를 했는지 이제야 인내가 됐. 이제야 러시아 이해가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 예, 예.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냈어요. 예, 예. 대한민국이 저렇게 호전적이어가지고 아하. 북한이 그렇게 참았구나. 대한민국이 호전적인 게 아니라 윤석열이 호전적.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든 거죠. 네네. 우리는 몰랐지만 어허. 윤석열이 군을 통해서 뭔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어떤 침략하면서 본인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물론 이제 먼저 공격은 당했지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반군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정권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아주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게 어. 아닌가. 어허. 그런데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보여줬다. 제가 참 기가 막힌데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그 무인기의 전단지와 플라스틱 통을 쌓아놨던 무인기 저장고가 한번 불이 난 적이 불났죠. 있습니다. 네. 다 태워버렸죠. 네네. 그리고 군에서는 우리는 그거 관련해서는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 네네. 자신 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수사하면 뭔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드론을 보내고 했던 그 당사자 네. 드론 작전 사령관 네. 김용대인가요 하는 그 투스타 김용대? 저도 이제 진술 국회 증언 그때 나가서 같이 하셨죠? 본 적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군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증거가 없이 또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자는 그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한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네. 인사청문이 끝나는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아.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군인들도요 다 녹취를 한다든지 그렇죠.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다 나올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쉬운 게 있네요. 이제 최소한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더라도 네. 그렇다고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다든지 대기 발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서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리고 좀 수사가 진행이 돼야죠. 제가 안규백 그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님 그 청문회 때 이렇게 쭉 보니까 조곤조곤 나긋나긋 외유내강처럼 하시는데 되게 잘하실 그 거예요. 군인들 사성 장군들 뭐 삼성 장군이 질비하게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분이 그리고 원래 국방위원회에만 엄청나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오선 하시는 동안에 대부분을 거기서 하셨다고 원래 그래요. 일하는 스타일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아우르고 예.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되게 잘 이렇게 체크를 잘 하시고 뭐라 그러나 뭐 조직 관리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이제 장군들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거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꼼짝을 못하고 카리스마가. 네 진짜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데 저는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전쟁이 날지언정 정권에 못 내준다. 이게 바로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좀 미친 거죠. 사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죠? 세상에 네. 맨날 북한은 뭐 언제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쳐들어온다 이래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자꾸 건드리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호시탐탐 노렸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사실 이 짓을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뽑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안위를 맡겼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특히나 이제 그들은 네. 말만 입만 열면 뭐 국가의 안보 이런 것들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최우선으로 완전히. 내세우면서 일종의 이제 안보 파리를 한 때도 있었고 또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여러 가지는 이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면서 그래도 북한이 참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정말 또다시 전쟁 날 뻔했잖아요. 진짜 생각만 김지우 해도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군인이었죠 옛날에. 그럼요.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비군으로 가야 되는 거. 예비군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럼 끝났습니다. 민방위 가야 돼요? 나이 너무 많은가? 민방위 아니 근데 전쟁 나는 나면은 스칼렛 오하라처럼 전선은 못 가더라도 와. 여기서 지키겠어. 내가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뭐 저 주먹밥으로 주먹밥 싸가지고 행주치마 뭐. 행주치마 싸가지고 네. 내가 갖다 줄게요 김지호에게. 근데 진짜 별로 안 윤석열- 좋아하는데? 윤석열 진짜 내란숙의 피한 엄벌에 쳐야 돼요. 네. 이게 정말 진짜 이런 미친 사람이 다 네.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요. 아니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군도 문제예요. 그거를 갖다가 아니 그런 미친 사람이 명령을 해도 그러면 뭐 중간에 폭로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전 우리 국가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런 그를 생각이 들어요.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뭐 황당한 말을 해, 뭐 할만하니까 했다, 뭐 등등등의 이제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계엄이 터졌을 때 국회를 안 지키고 네. 국민의힘 당사로 도망간 자들이 지금 뭐 단식 쇼를 하고 지금 원내 대표를 하면서 정말 도로 친윤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표전 받았다고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네네. 정말 목불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수사로 해갖고 다 밝혀지면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을 두지 않고 다 처벌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두 두지 번 않을 다시 것 이런 같습니다. 국가 반역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정신 차리고 절대로 온정주의나 뭐 그렇죠. 생각보다 대한민국 형량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전쟁 나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변호사님 뭐 외환 유치죄가 있고 여적죄, 적을 돕는다는 여적죄가 있고 뭐 일반 이적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어렵죠, 그죠? 예. 근데 형량은 다 비슷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어떻게 해도 다 사형 무기징역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의 죄 가운데서 적국이나 준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적죄라고 그러잖아요. 여적죄는 사형만이 절대적인 법정형. 사형만 예, 있어요. 예, 예, 무기징역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건 여적죄 맞는데 적국을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서 대한민국을 그 위험에 빠뜨려 놨다는 게 정말 저는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무식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참, 없을까? 갑자기 또 생각났어요. 알잖아요, 그 사람. 이거 윤석열. 알죠. 어때요? 진짜 그래요.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냈다는 썰도 많이 그때 당시 돌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뭐예요? 가스 눈에 같은 안 거? 보이려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아, 진짜요? 그런 썰 물론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또 보나마나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거짓으로 말을 하겠죠. 그래요. 근데 아마 그거에 이 종사했던 복무했던 분들은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미리 지금 알려야지 나중이 네, 아니라 나오겠죠. 예.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를 하면 그렇게 되나요? 윤이 이제 정치 뭐 근데 윤은 사실은 검사할 때도 평생 정치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치를 잘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저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도 그 중요한 부분인데. 따로 특검을 하든지 해서 밝혀내야 되는 게 사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탄핵을 당하고 4월달에 당했죠. 네네. 4월, 5월, 6월 선거법 공소시한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4개월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아니, 거의. 우리 지금 신영환 교수님이 그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그 폭로한 그 내용들 예화랑도 그렇고. 제대로 수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뒤처리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지금 뭔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무 말이 압수수색을 없어요. 하는 뭐 네. 아무 진짜 이 심우정 이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저는 지금 검찰이 사실은 요즘에 갑자기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가 건드리려고 하는 게 그 마약 그다음에 백혜련 경장의 뭐 밀수 요런 쪽 일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하면은 하는 대로 뭔가 좀 티가 난다고 생각하겠죠. 또 세간에서 워낙 이제 관심이 예.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난 더 중요한 게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할 의지가 있고 우리들에게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용서받으려면 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거를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네네. 지금 특검이 할 수 없는 거. 특검은 지금 시효 때문에 미리 이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기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죄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아까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김지호 대변인이 말한 것 같은 게 8월 3일이 그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예화랑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그 장모는 뭐 남에게 손해를 봤을지언정 손해 끼친 적은 없다. 뭐 우리 와이프는 골드만삭스 뭐 누군가한테 맡겨놨다가 나 거짓말하고. 4개월 동안에 뭐 손해만 보고 끝냈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유죄가 나오는 거고 충분히 다 저는 확인이 된 거라고 보기 예화랑 때문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1월달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 검증도 확인했잖아요. 했잖아요. 그 뒤로 건물 자체를 아예 부쉈어요. 벌써 뭐 새로 만든 예, 새로 아름다운 무슨 리모델링 건축 상도 받은 건물을 그냥 완전히 부숴서 그냥 저거가 돼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증거 보정 같은 거를 원래 그 전에 이제 해놨을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증인이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다 부수니까 뭐 현장 검증이나 예를 들어 사진 이런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나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다음에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확인해 보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했던 게 구글 나오니까 타임라인. 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8월 3일에 공소시효 완성되는 날이니까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이걸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검이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검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하면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검찰이 우리들한테 나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싶다면 내지는 뭔가 자기네가 일을 하는 척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면 아직 시효가 많이 남은 마약, 밀수 이런 거 놔두고 그건 좀 이따 해도 되잖아요. 우선은 이거 먼저 해결하란 말이에요. 네. 대변인님은 지금 특검이 이제 3가지 특검이 이제 2가지는 곧 시작이 되고 지금 내란 특검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죠. 네.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고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 친위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규명을 밝히고 뭔가 엄벌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검찰이 이번 어떤 내란 특검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최근에 권순정, 이종혁 현직 검사장들이 우리 고검장이죠. 저 예, 권순정. 권순정 네네. 고검장, 대구고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이 검찰 내부망하고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정말 망언을 했습니다. 이은혜 최측근이죠. 권순정 씨가 아마 대변인인가를 했을 건데요. 이 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소 분리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어허. 아니 이 사람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죠. 고위 공직자가 아니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약으로 당선된 그 정당과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들을 정당한 입법 행위를 아니 그냥 네.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 처음에. 어허. 뭐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자기의 정치적 소신들을 얘기했는데 현직 고위공직자가 이따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윤석열이 내란할 때 한마디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저는 못 들었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심우정이 풀어줄 때 어떤 반기를 들거나 뭔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심우정의 속내를 본인이 대리해서 얘기했다. 아니 이런 발언을 하면 정말 저는 공직기강 회의의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어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뭐 어디 뭐 대기발령이나 이렇게 받으면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게 일벌 있겠네요. 베껴야 되는데 심우정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심우정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심우정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 아니 나는 심우정에 대해서 뭐 아직 기간이 임기 남아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니 이런 말하는 사람 제일 이상한 게 심우정은 현행범으로 사실은 체포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내란죄 공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합부를 쓸 이유가 없죠. 예, 네. 그리고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란 수계를 도와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범죄 혐의를 수사를 정확히 해서 기소를 해야죠. 그러면 기소되는 순간 그 사람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아직 그 검찰총장 자리는 남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일을 하면서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내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돼요. 네네.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죠. 탄핵하면 또 직무정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6개월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심우정 한 1년 정도 남았으니 그냥 뭐 6개월 남으나 1년 남으나, 왜냐면 탄핵하면 6개월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자진 사퇴하도록 그냥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진 사퇴를 그거는, 지금까지 안 한 거 보면 할 마음이 생각 없는 일도 거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갑옷으로 자기를 예. 스스로 조금이라도 보호해 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닌가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사세행에서도 계속해서 심우정하고 지기현 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그때. 네네. 그랬더니 공수처에 고발한 그 사건을 특검이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특검으로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특검에서 예, 심우정 예. 총장을 할 조사할 수 수가 있는 있어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엔 수사를 하고 내란 특검에서 공범으로 같이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빨리, 왜냐하면 특검은 어차피 길어봤자 6개월이니까 그럼 네. 이제 빨리 기소하고 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특검이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탄핵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다른 이제 여러 인사들이 있었는데 민정수석과 이제 그 저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조국 혁신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법무 차관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조금 관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활동하면서 예. 직접적으로
어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작 수사를 한다든지 네. 특수부 검사로서 앞장서서 그때 야당 인사를 탄압했던 그러한 어떤 경력을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네. 그럼 법무부 차관을 누굴 시켜야 되나요? 검찰에 대해서 좀 알고 아니, 모르는 사람을 시키면은 오히려 내용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좀 조직을 선례도 좀 안정시키고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법무부 장관을 정성호 의원으로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성호 의원이 물론 이제 법 쪽에서 굉장히 연륜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검찰 인사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손발을 좀 맞춰줄 관료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인사 관련해서 막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이거 조국 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 아니, 나온 말로 뭔가 보면. 좀 일을 해보고 네네. 일이 안 되면 비판을 해야지. 그냥 첫 인사부터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연이 있고 내 생각하기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경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들고요. 말이 맞아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거 이 정말 검찰은 안 되잖아 이러든가. 아니 일도 시켜보기 전에 그냥 첫 인사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네.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하. 저는 좀 경솔했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은정 의원님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은정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고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네. 그 말을 믿는 거고 또 그 말을 믿음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신뢰를 하는 거가 맞는데 네네. 실제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74년생이고 영동고 나오고 법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97년도에 사법시험 합격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살펴보면 특수통이 있지도 않았어요. 네, 형사, 맞습니다. 형사부가 네. 주인 일반 것이고요. 형사부. 네. 2018년 7월에 중앙지검 검찰청 형사 4부에 부장검사로 들어왔는데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요. 네. 예. 그리고 대검찰청 연구원으로 그 다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검찰청의 미래기획 형사정책 단장 갔고 그 다음에 강릉지청장 갔고 그 다음에 청주에서 차장검사했고 그 다음에 남부지검에 차장검사 올라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타이밍이 이 사람이 지청장 될 타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지청, 그러니까 부산지방 검찰청의 동부지청의 지청장이 2022년 7월부터 9월 6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됐어요. 요때가 이제 윤석열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검사장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찐윤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실제 요직에는 별로 있어본 적은 별로 없었었고 박근혜 특검 팀도 아니었고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타임에 맞는 승진을 했었던 것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난하게 이 검찰 조직을 장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는 보여요. 네, 많은 분들이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이 맨눈으로 해주는 비판에 더 의식을 해서라도 제대로 잘 처리하기를 바래 봅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 아까 소개를 못해서 마지막에도 이름을 크게 불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